국토교통부는 전월세난을 해소하고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서 기업형 임대주택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형 건설사들이 8년 이상의 고급 장기 임대주택을 지어서 질 높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시장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모시고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 국토부에 출입하는 조태현 기자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자,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조 기자. 네, 안녕하세요. 자, 장관님 오늘 업무 보고는 잘 하셨습니까? 예, 주거형 임대주택 사업 육성을 통해서 중산층 주거 혁신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자, 우리 조태현 기자 먼저 이제 국토교통부 출입하는데 오늘 그 국토교통부의 새 업무 보고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방금 그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을 육성한다는 게 가장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네. 중산층을 겨냥한 그 민간 분양주택 품질 수준, 그러니까 상당히 좀 품질이 높은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요. 네. 또 종전의 5년짜리 건설 매입 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을 4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 같은 기업형 임대주택을 오는 2017년까지 3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네. 우리 조 기자가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 줬는데요. 좀 생소한 게 이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이게 이제 기존의 유명한 그 건설사들의 브랜드의 뒤에 이제 붙여지는데 어떤 의미로 이 뉴스테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까? 예, 그 뉴스테이라고 하는 것은 뉴가 의미하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그리고 스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뭐 템플 스테이, 롱 스테이 이런 것처럼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으로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8년 이상 그 거주를 할 수 있으면서도 연간 그 임대료 상승률은 5% 이내로 제한이 되는 그러한 주택에서, 그리고 네. 품질은 분양주택에 버금가는 품질을 가진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저희가 네. 뉴스테이 정책이라고 브랜딩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뭐 예를 들자면 뭐 레미안 스테이, 뭐 프루지오 스테이, 또 그 뒤에 뭐 스테이 8 이렇게 이제 붙인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존의 공공 임대주택보다 조금 더 질이 더 좋은 중산층을 위한 이제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건데, 자, 과연 이 임대료 수준이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임대료 수준은 그 주택의 구체적인 위치라든지 아니면 품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평균적인 수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균적인 그 전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본다고 하면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전국 평균으로 보면은 한 40만 원 중반대 정도, 수도권의 경우는 한 60만 원, 서울의 경우는 8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그 수준의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는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RIR이라고 합니다만은 네. 그것을 얼마로 잡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하듯이 RIR을 한 20%쯤 잡는다면 전국 평균으로 보면은 소득 10분위별로 볼 때 3분위 내지 4분위, 그다음에 수도권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5분위 내지 6분위, 네. 서울의 경우는 7분위 내지 8분위 이상의 계층을 수요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만약에 RIR을 25%까지 올린다든지 아니면 품질을 조금 낮춘다든지 하면은 수요는 훨씬 늘어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보면 수요는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장관님의 이러한 그 지표상의 그러한 그 수치대로 이제 현실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면은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예상인데요. 자, 이 사실 전월세난이 요즘 심각하다 보니까 뭐 이런 정책도 나온 것 같은데, 조태현 기자, 이번 네. 이 중산층을 겨냥한 이 민간형 임대주택, 기업형 임대주택이 나오게 된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임대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그 배경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임대 주택에 대한 수요는 많아지고 있는데 공급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임대 시장 자체가 이제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변환되는 과정입니다. 네. 지난 2012년에 주거실태 조사를 보면은 전체 임차 가구 가운데 월세 가구의 비중이 49.8%로 전세와 비슷했습니다. 전세가 50.2%였는데요. 네. 이게 지난해에는 월세 55%, 전세 45%로 역전이 됐습니다. 또 문제는 거주 기간도 있습니다.
전세 평균 거주 기간이 3.5년입니다. 또 4년 이상 거주하는 비율은 31.8%에 지금 그치고 있고요. 월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증부 월세의 경우는 평균 3.4년이 거주 기간이고 4년 이상 거주 비율은 30.9%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간 사업자들도 많이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낮은 수익률입니다. 지금 기대하는 예상 수익률이 세 전후로 했을 때는 3%쯤 되고요. 금융비용이나 세금을 제외했을 때 세후는 한 1%대 중반 정도니까 아무래도 사업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방금 뭐 조 기자도 짚어줬지만 이 대기업 입장, 건설사 입장에서 수익성이 없으면 아무리 정부에서 이런 좋은 계획을 내놓더라도 참여를 하지 않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대형 건설사들이라든지 이 대기업의 반응,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이번 이 대책을 만들기 전에 대형 건설사, 그다음에 금융기관들하고 많은 그 논의를 했고, 그분들이 제안한 사안들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반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설사들이 원하는 그 수익률은 5% 이상 되는 수익률을 원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규제 완화라든지 세제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택지 공급 여러 방면에 있어서 그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네. 그 수익률은 한 5%, 6%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대기업들이 현재 참여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이제 장관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원, 뭐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뭐 세금도 깎아주고 또 용지 구매하는 부담도 줄어들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대기업에 대한 뭐 이 특혜 논란도 많은데 여기에다가 또 관련해서 뭐 종합 서비스, 뭐 세탁이라든지 청소, 이사, 뭐 육아까지 이런 종합 서비스 제공까지 대기업이나 이런 건설사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뭐 특혜 논란뿐만이 아니라 이 중소자영업자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 영역이 축소되고 침범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반발은 어떻게 피해 가실 겁니까? 예, 지금 그 외국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주택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나 이사나 이런 것까지 합해서 주거 서비스를 이제 토탈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임대 사업자의 규모가 영세해서 그런 서비스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앞으로 기업형 임대 주택 사업자가 등장하게 되면은 그러한 토탈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임차인들한테도 많은 이득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 염려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일단 이 경우에 있어서도 기존에 형성된 그 업역은 침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진행을 시킬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청소나 이사와 같은 것도 새로 임대 사업자가 뭔가를 꾸리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영세 사업자들하고의 그 네트워킹을 형성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협업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이 상생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임대주택 공급을 보다 좀 늘리겠다 하는 게 어찌됐든 이제 이번 그 또 계획의 초점인데요. 지금 시장의 반응, 뭐 과거에도 뭐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때만 잠깐 뭐 열기가 살아나는가 하면 지금 좀 차갑게 식어 있는데 시장의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장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공급 자체를 좀 늘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취지에는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시장이 월세로 굉장히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더 이상 어떤 추세화가 됐기 때문에 되돌리기 어렵다고 보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상당히 공격적이면서도 파격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만 공급 위주의 정책이라는 점이 좀 문제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당장 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뚜렷하지 않다는 점도 다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반면에 말씀하셨지만 건설사들은 상당히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기존 사업들의 수익성이 상당히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세입자들 역시 물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인데 다만 기업이 하다 보니까 뭐 월세의 상향 평준화라든지 이런 가격 인상 우려가 다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자, 장관님, 그럼 이 뉴스테이라는 이 아파트, 이 임대주택은 언제쯤 볼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우선 금년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뉴스테이라는 명칭이 붙은 아파트가 한 1만 호 내외 정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만 호라고 하는 것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 네. 이유는 저희가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위 법령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작업들을 이제 금년에 쭉 해 나갈 것입니다. 네. 그러한 작업이 다 끝나면 내년부터는 굉장히 획기적인 수준까지 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 뉴스테이의 임대료 수준, 주거비용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제 장관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중산층들의 기준은 어떻게 지금 책정이 되고 실제로 우리 중산층들이 임대료가 어느 정도 돼야지 좀 적정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통계청과 OECD에서 보는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50에서 150% 가구를 중산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중위소득이 2012년 조사 결과에서는 4인 가족 기준으로 354만 원 소득이었습니다. 네. 계산하면은 월에 177만 원에서 531만 원을 중산층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중산층의 비중이 전체의 한 65%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실제로 중산층이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절반 이하로 상당히 적은 편이고요.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을 때 소득을 고려했을 때 중산층이 지불할 수 있는 월세는 월에 40에서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 사람들이 한 달에 150만 원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건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는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내놓은 이 뉴스테이 정책, 뉴스테이 계획이 지금 이 심각한 이 전월세 대란을 좀 해소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시장에서는 이거 전월세 대란도 해소하지 못하고 특히 이 저소득층, 이 서민들의 어떤 이 전월세 대책, 임대주택 정책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예,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은 기존에 수립된 정책이 그대로 지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의 경우를 보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작년도에 저희가 9만 호를 준공 기준으로 공급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12만 호까지 늘릴 그런 생각으로 있고요. 관심이 많으신 행복주택의 경우에도 작년에 2만 6천 호 사업 승인을 했고 한 4, 5천 호 착공을 했습니다만은 네. 금년에는 3만 8천 호 사업 승인을 하고 2만 호 착공을 하고 네. 그다음에 주거급여 같은 것도 작년에 73만 가구에 급여를 했던 것을 금년에 97만 가구까지 급여를 늘리는 등 서민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온 정책과 그 이상의 정책을 착실하게 수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마지막으로요, 짤막하게 이제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 이 매매와 전세 시장을 같이 종합해서 짤막하게 우리 장관님이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2013년에 4.1 대책, 작년에 9.1 대책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들을 규제를 완화해서 시장 기능을 확충함으로 해서 주택 기능을 정상화시키겠다라는 정책을 꾸준하게 써왔고 그러한 정책들이 현재 어느 정도 작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작년의 경우에 전국 평균으로 보면 한 1.7%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택 거래량이 100만 호를 넘어선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말에 부동산 관련된 3법이 통과가 됐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수행을 하고 이러한 제반 요건들을 감안을 하면 금년도의 경우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완만한 회복세는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업형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모시고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조태영 기자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